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책 많이 읽으세요? 책방에 좀 걸어가세요? 예전처럼 참 책을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운명의 이기 스마트폰이 우리를 책에서 더 멀리 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에 대한 모든 것을 읽고 느끼면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책방이 있습니다. 서울 책방인데요. 들어보셨나요? 관련해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김진만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방은 많이 있는데요. 네, 서울 책방이라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 서울 책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정 관련 전문 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시민청 아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중 무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주로 이제 전문 서적이나 책들이 많은데 이름을 뭐 서울 뭐 공공 무슨 책 구매 이렇게 하지 않고 서울 책방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서울 책방을 문을 열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는 그동안에 그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는데요. 서울 책방이 문을 연 것도 아마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이 그 서울시하고 서울시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일단 우리 서울 책방에서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해오던 그 간행물 관리를 저희가 2014년도부터 서울 책방에서 그 전문업체가 직접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났어요. 서울 책방 이름이 정감이 있다 그랬는데 정부 뭐 정기 간행물 판매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보다 이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 책방은 언제 문을 연 거예요? 서울 시민청 열면서 같이 하신 건가요? 시민청은 2013년 네. 1월에 문을 열었고요. 예. 1년 후에 저희가 2014년에 그렇군요. 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울 책방은 이제 좀 특별한 책방이잖아요. 주로 네. 어떤 책들을 이곳에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책자가 한 550여 종류가 있고요. 네. 민간에서 발간한 그 서울시와 관련된 자료가 290종 해서 총 한 840여 종의 그 서적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매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새로운 책들이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서울과 관련된 책들이 주류인 것이죠. 여기서는. 네, 맞습니다. 일반 책들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책들이에요. 보면 저희 방송에 오시면서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게 귀중한 자료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아마 좀 그것 좀 사고 싶다, 돈을 내고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책들은 여기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 책방에서 팔고 계신 책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인기가 있는 소위 베스트셀러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 서울 책방에서 꾸준히 잘 팔리는 그 스테디셀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1위는 그 사연이 있는 나무 이야기인데요. 그 오래된 큰 나무 그 각 구마다 그 각 시에 있는 그 나무들을 그 소개를 해준 책자가 되겠고요. 예. 2위는 그 알바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교재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3위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도시 농업과 관련해서 쉽게 배우는 도시 텃밭 이야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알기 쉬운 지방세나 서울 백서, 신목민, 심서 같은 책들도 꾸준하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한 책이나 뭐 기행을 쓰신 분들을 저희가 가끔 초대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나무들을 그러니까 저기 보면 성균관에 있는 무슨 은행나무라든지요, 조계사에 있는 나무 이런 거를 사진 찍고 글 쓰신 분도 있었는데 비슷한 건가 봐요. 사연이 있는 나무 이야기. 네, 맞습니다. 이건 그럼 개인이 쓰신 건 아니고 시에서 발간한 겁니까? 시에 우리 조경과에서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책자로. 서울에 있는 아주 고목이나 희귀한 나무들. 이것만 봐도 좀 하나의 그 여행 스토리가 좀 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추천하고 싶으신 책, 이곳에서 이런 책 혹시 서울 시민청에 들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가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 만한 책도 있습니까? 네,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은 좀 이렇게 그 소프트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책은 서울 역사 편찬원에서 발간한 서울 2000년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그 서울 600년사 10권을 저희가 만든 바가 있는데요. 요거를 증보 수정을 해서 40권으로 저희가 증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만약에 집에 있다면은 서울 역사의 박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0권이라는 거죠? 네. 네. 많긴 하죠. 네, 40권을 사라는 얘기죠? 근데 저희 서울 책방의 책들은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담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어떤 집필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관이나 학교나 뭐 이렇게 맞습니다. 스터디 하시거나 그중에 이제 서울 2000년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40권으로 장장 2000년의 역사가 있군요. 제가 40권 다 사라는 말입니까? 이건 여담이고요. 보시면 아주 사진도 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서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서울 책방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운영하시는 거지만 이제 책방이고 책을 대부분 책은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값은 비싸지 않지만 그럼 이제 매출은 얼마나 되세요, 연간?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책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한번 저희가 그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750여 권이 판매가 돼서 600여만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 중 60% 정도가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출 자체보다는 그 서울 책방은 공익을 추구하는 책방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책방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서울시를 그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많은 책들이 팔려서 매출이 증대되는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사볼 수 없잖아요. 이런 책들을. 서울시 어느 산하기관에서 서울에 관한 걸 뭘 연구를 했다. 흥미로운 책이 있다. 일반 시중에 가서 인터넷 서점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판매 채널이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책값을 뭐 지나치게 비싸게 받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렇죠. 좋은 자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책방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지하철에 최근에 서울 책방 포스터에서 배우 고아라 씨가 모델이 돼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모델료가 꽤 비싼 분 아닙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고아라 씨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죠. 최근에 응답하라 1994 또는 뭐 개봉을 앞둔 영화 조선마술사 등에 출연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데요. 사실 고아라 씨는 서울시 그 홍보 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책방에 좀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홍보대사께 이제 저희가 촬영을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하게 응해 주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분을 별도의 광고료를 내서 섭외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홍보대사로서 흔쾌히 그 재능 기부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흔쾌하게 다시 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고아라 씨가. 또 책 홍보대사니 얼마나 본인도 이미지가 좋으시겠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라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에서 도서관도 많고 조그만 책방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서울 책방의 이제 존재 이유,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계속 남는 게 좋을까요? 서울이 궁금할 때, 그 서울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제일 먼저 서울 책방이 좀 떠올랐으면 한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의 그 신간 서적이 어떤 게 들어왔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서울에 관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책을 좀 저자들을 발굴해서 지으시거나 여기만 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줄 서서 서울 책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사는 풍경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서울 책방을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소하고 시간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시민청 지하 1층에 오시면 서울 책방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민청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이나 그 2호선 을지로 입구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우선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연중 운영이 됩니다. 다만 1월 1일과 설날, 추석은 저희가 쉬고요.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서울 책방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울 책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판매 목록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꽤 늦게까지 하시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8시 반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9시까지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독특한 책방, 서울 책방, 서울에 관련된 어떤 역사라든지 또 뭐 문학도 될 수 있고 수필도 이런 이야기 책들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 책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청에 가시면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책 얘기가 나온 길에 우리 김진만 시민소통 담당관이 오신 길에 최근에 서울살이라고 하는 책자들도 이게 3권을 발간을 이걸 이제 하셨거든요. 요 얘기도 저희가 좀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생활 안내서 서울살이 3종 세트라 그러는데 이 책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네, 최근에 저희가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 그 생활에 필요한 지원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서울생활 안내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서울시가 유용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시민 생애 주기별로 대상별로 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 그 책 중에 무슨 사용 설명서 이런 책 제목이 많잖아요. 네. 내 몸 사용 설명서부터 해서 서울살이를 하면서 이 책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사진이 조금 가려가지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게 이제 3종인 거죠. 이게 이제 청년이겠죠. 청년편, 장애인편, 어르신편 이렇게 3종 세트가 있는데 각각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청년편과 같은 경우에는 그 2030 청년 세대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 정보부터 해서 청년 허브와 같은 이제 공간 정보라든지 서울기술교육원과 같은 그 교육 관련 정보, 그리고 희망 하우징 같은 주거생활 지원 정보 등을 담고 있고요. 네. 그 장애인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시설 정보, 그리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의료비 등의 소득 지원 정보, 그리고 그 외부 활동할 때 필요한 교통 지원 정보 등 그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정보가 전부 지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편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그 베이비 부모나 60, 70대 어르신들께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포털 사이트 이용 정보라든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같은 시설 정보, 그리고 실버 농장이나 실버 영화관 같은 그 여가 활동 지원 정보나 그 자원봉사 참여 방법 등 노인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전부 이렇게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서울생활 안내서를 교육을 받아야 서울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책자가 없어도 잘 살고 있지만 이 설명서라는 게 여행 갈 때도 미리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특별히 서울에 이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책을 3권을 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이 책 표지의 그 이분들이 앞서 이제 뭐 서울 책방 홍보대사는 고아라 씨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어떤 뭐 배우나 탤런트는 아닌데 이렇게 책 표지로 선정된 분들도 나름 그 이유가 있고 이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 표지 모델에는 각 그 대상에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청년편은 서울시 공유 기업으로 선정된 그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그 회사의 청년 창업가 이동진 씨가 참여를 했고요. 장애인편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이겨내고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아 씨, 그리고 어르신편은 서울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경로당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교덕 어르신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 모두 그 각자의 영역에서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인데요. 그 서울살이 책자가 딱딱한 정보지가 아니고 좀 더 편안하고 진정성이 묻어나는 안내서로 제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도 고아라 씨처럼 그 출연료는 안 받으시고 재능 기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굉장히 그 면면이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자이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안내서라고 하는 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꼭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말고도 서울에서 예를 들면 뭐 40대를 위한 50대를 위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서울살이에 대한 그런 책들이 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점차 발간을 하고 계신 모양이죠. 이거 3종 말고도 또 발간하신 게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리즈를 작년부터 기획을 했는데요. 원래는 5종 세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저희가 서울 시민편 그리고 신혼부부 보육편 2종을 먼저 발간을 했습니다. 그 서울 시민편에서는 그 서울시 전입자를 포함을 해서 서울 시민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신혼부부 보육편은 신혼부부나 그 임산 출신
임신이나 출산 준비하거나 그 보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또 다양한 그 정보가 필요한 계층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한번 이걸 만드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종을 발간하신 거죠? 네네. 네. 그 필요성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주시고 보니까 청년편을 좀 보면요, 뭐 청년 창업센터, 뭐 청년학교, 희망하우징, 주거, 뭐 일자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유료로 판매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네, 무료로 그렇습니다. 배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책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좀 보거나 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번 서울살이 책자는 저희가 서울시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실 등 해서 총 5만 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배부 수량이 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라든지 서울시 이북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서울살이를 검색을 하시면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앞서 말씀하신 서울 책방에 가도 이 자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그러게요. 뭐 서울 책방에 관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지불하고 유용한 그 정보도 물론 있지만 이런 사실 시에서나 자치구에서 나오는 이런 깨알 같은 정보들 사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내려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런 책들 또 많이 다양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 책방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을 위한 이런 또 생활 가이드, 서울 생활 안내서까지 얘기했는데 그 밖에 또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새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계획 세우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고 가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 책방이나 서울살이 다 그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그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새해에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밀착형, 체감형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로 책이나 이런 그 생활 안내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뭐 소통이라고 하는 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온라인이나 뭐 SNS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의 웹이나 혹은 이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구축하시고 있고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시죠?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얘기 저희 해주세요. 네. 소통기획관실에는 저희 같은 소통 담당관실 외에도 뉴미디어 담당관실이 있어서 뉴미디어 담당관실에서는 온라인이라든지 SNS 그리고 모바일과 같은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또 홍보 채널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 손 안에 서울이라든지 SNS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그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전용 그 계좌들이 구축이 돼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계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 책방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요즘 뭐 서울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축제와 함께 가볼 곳이 많죠. 지금 뭐 서울광장에 가시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고 서울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시고 시민청 가시면 서울 책방도 한번 좀 들려보시기를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주로 했네요. 김진만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